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인 시장 만화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채널 코인 스케치북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하락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조정 아니야? 이 정도 늘 있었던 거잖아.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췄던 인물 마이클 버리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두고 새로운 금융 재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의 하락을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가 흔들리는 과정으로 본 겁니다. 자, 팩트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고점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고점 대비 이미 40% 이상 하락했고 이는 7년 만에 가장 긴 연속 하락 구간이죠. 그런데도 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진짜 공포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글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가 아닙니다. 어디를 건드리느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7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은 그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이 구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아직 손실이 아니다 라고 버텨오다가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장부장 손실을 공식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실을 인식한 순간부터는 은행이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이 회사 위험해졌네? 이렇게 판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가능하던 대출, 차입, 자금 조달 창구가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금융권은 뭘 하느냐? 가격이 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부터 강화합니다. 대출 줄이고 담보 요구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코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구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상태에서 6만 달러대까지 내려가 본다고 해볼게요. 이 구간부터는 이름이 나오는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들이죠. 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전략적으로 들고 있죠. 그런데 가격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가로 더 빌려서 버티는 전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하죠. 이 회사 더 버틸 수 있는 거 맞아?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뢰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만 달러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이 구간에서는 기업보다 먼저 흔들리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채굴업자들이죠. 채굴업체들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전기료는 그대로인데 비트코인 가격만 빠지니까요. 이 상태가 길어지면 일부 업체들은 선택을 해야 하죠. 버릴 것인가 아니면 팔아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강제로 시장에 던지게 되죠. 이게 바로 추가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만약 4만 달러대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이건 코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채굴인이 기업인이를 넘어서 파생시장, 원자재 시장까지 연결된 충격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가격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아니라 그 가격이 누구를 무너뜨리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코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왜 금이랑 은도 같이 흔들려요? 라고요. 이 대목의 핵심인데 버리는 비트코인과 금을 같은 위험고리로 보는 겁니다. 지금의 금은 더 이상 단순한 실물 자산이 아니거든요. 토큰화된 금 선물, 마진 계정,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이 구조 안에서 비트코인과 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이어지죠.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 마진 붕괴가 됩니다. 그 결과 금과 은의 선물이 강제로 매도되죠. 이 이후 연쇄적인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 자산이라서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은 구조에 묶여 있어서 같이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죠. 중요한 점 하나 짚고 가자면 마이클 버리는 원래부터 비트코인 회의론자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가치 없는 자산, 현대판 튤립 버블이라고 표현해왔죠. 다만 그가 늘 먼저 봤던 건 연결된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먼저 본 사람이죠. 정리해보자면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제 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비트코인이 빠지면 가장 먼저 누가 맞습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기업들과 연결된 채굴업체들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선물, 옵션 같은 파생시장이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이 자산들이 같은 레버리지 구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생시장은
금, 은, 원자재와 같은 계좌, 같은 위험 관리 기준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충격이 원자재 시장까지 번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 같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포에 휩쓸리는 것,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버티면 된다고 믿는 것. 특히 지금이 극도의 공포장으로 접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2월에는 피를 덜 흘리고 3, 4월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걸 알면은 제가 피를 안 흘렸죠. 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건데, 시장이 박살나도 언제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당장에 업비트 들어가셔서 동향을 살펴보면 코인 시장 1, 2월에 박살나도 수익을 얻은 코인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어요. 올라간 코인들은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올라간 이유는 언젠가 오를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수수료와 스테이킹 수익, 구조 안에서 돈이 돌아가는 코인이었고, 시장의 공포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으며 네트워크 사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1월 중순쯤에 카이트와 엑시 인피니티를 이용해서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불렸고, 지금은 차익 실현을 끝냈습니다. 대략 600만원 정도 벌었고, 지금도 여전히 분할 매수를 통해 시드머니를 늘리고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요소인데, 이때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2달만 더 빨리 시작했어도 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잡을 수 있게끔 전략을 알려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투자 노하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전략을 듣고 그대로 투자하실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리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코인 시장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투자 노하우는 제가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구독자 분이신지 확인을 하기 위해 먼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노하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 제가 경제시장을 구르면서 얻어온 노하우를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이 파일과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 기회를 진심으로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성투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